예,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곤충을 사육할 때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곤충이 사육됨으로 또는 곤충을 사육함으로 해서 최종 타깃이 뭐냐, 뭘로 할 거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타깃이 많이다. 근데 많이는 많이인데 돈은 돈인데 무엇을 통해서 프로세싱 아니면 just production 단지 생산만 할 거냐 하는 이런 안들이 구체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품목, 그러니까 군뱅이만 할 거냐, 불도 할 거냐, 같이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사육만 해서 넘기는 것만 할 거냐, 가공 단계, 그 다음에 주변의 자연 경관을 활용한 뭔가 생태 학습은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육 계획은 첫째, 곤충을 사육해서 어디에 쓸 거냐 하는 거죠. 무엇에 쓸 거냐, 어디에 쓸 거냐죠. 그 다음 대상 곤충의 생물학적 특성을 명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 아무리 능력자라도 최소 애트리스트죠. 최소 1년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군뱅이를 12년 하고 있지만 이제 뭐 군뱅이에 대해서는 조금 안다고 얘기를 하지만 자만하면 안 됩니다. 할 일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렇듯이 이 일반 농가에서는 더 하죠. 일반 농가에서는 왜냐하면 연구는 뭐 돈이 안 돼도 관계가 없습니다. 돈이 되면 더 좋고. 근데 농사라는 것은 내가 1억을 투자를 한 것 같으면 1년에 자기 인건비는 나와야 됩니다. 최소 3천의 수익은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연간 3천 수익이 나와야 내가 투자한 감가상각비 요게 1억이 10년 간다고 가정하면 요게 1,000만원씩이잖아요. 1,000만원씩 까먹는다. 그러면 요 3천만원 해서 빼면은 실제 2천만원 밖에 안 되네요. 최소 실제 이 이윤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또 보고, 그러면 사육 단계에 있어서 사육하는 목적을 뚜렷이 설정해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옆에서 하니까 따라서 하는 분들이 많은데 가장 위험합니다. 그죠? 그래서 대상 곤충을 찾기 쉽고 관련 비용과 시설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최근에는 많은 그 지자체에서 지자체라면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뭐 경남 같은 경남, 뭐 충남 같은 충남, 그 다음에 시군에서 뭐 고령시, 뭐 김해시, 뭐 사천시, 진주시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군에서 뭐 함양군, 합천군 이런 식으로 이 기농하고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좀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 이게 활성화가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 하면 이게 이제 크게 보면 컨슈머 소비자를 봐야 됩니다. 소비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내국인이다. 한국인이다. 이 혐오성이 첫째 가장 문제가 된다는 거죠. 곤병이 진해 뭐 이렇게 샀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참 마케팅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기능성이 뛰어나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걸 속인다는 건 아니고 감추고 다른 것에 포함시켜서 투입한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거에 포함시켜서 한다는 것은 이게 효능은 좋지만 판매될 때는 이걸로 판매되기 때문에 이게 홍보가 만만치 않습니다. 어렵다는 얘기죠. 이 점을 감안을 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식용은 사람이 먹는 것이라서 시설과 공급먹이 등의 제한이 엄격한 반면 사료용은 좀 더 유연성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료용은 크게 사실 문제는 안 됩니다만, 식용유를 하는 것은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죠, 그죠? 소위 식약처에서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다. 그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 따라서 사육 전에 어떤 용도로 사육할 것인지 정확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대상곤충의 생활사가 1년에 12월, 요게 12월, 6월이라면 1월, 2월, 3월, 4월, 5월 계획적으로 어떻게 서큘레이션 되는가, 돌아가는가,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무리 발버둥 치고 열심히 해도 1년에 이거 해보니까 4월부터 난 9월까지 하니까 더 할 게 없다라는 거죠, 일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머지 기간은 뭘 한다는 거죠? 그냥 다른 일거리를 찾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런 경우는 어렵다. 그래서 이 소위 이제 사육 사이클을 보면 요게 3개월짜리나 4개월짜리 정도가 한 사이클이다 하면 이걸 1년에 뭐 3회를 하든지 또는 2회를 하든지 2.5회를 하든지 이렇게 서큘레이션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연중 일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만약에 소비처가 뚫리더라도 이 지속적으로 매달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 경제적인 또는 일적인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이 곤충의 생활사라 하면 1년에 얘가 몇 사이클을 도느냐. 그러니까 필드에서 소위 바깥에서 하는 야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기가 생활사를 갖고 있는 거와 우리가 실제 이제 키우는 거, 사육하는 거는 얘기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사이클을 돌릴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에 따라서 온도, 그 다음에 사료, 모든 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을 유심히 고려를 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무엇을 먹는지, 또 사육 유충끼리 집단으로 넣어줘도 서로 잡아먹는 현상이 없는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사육 상자 안에 이렇게 사육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군뱅이 성충을 넣는다 하면 여기 저거들끼리 막 싸움을 해서 잡아먹어요. 왜냐하면 아웃필드 같으면 자기들끼리 막 피하고 돌아다니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근데 이 조그만 케이지 안에 있다 보니까 야생하는 놈들이 이게 날지도 못하고 햇빛도 제대로 못 받고 어디 틈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이 옆에 걸 물에 죽이고 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도대체 그래 몇 마리를 투입하는 게 좋느냐. 그러니까 동물들은 또 이런 게 있어요. 암수 비가 중요해요. 암수가 1대1로, 그러니까 이 케이지가 30L 짜리라 가정하면 여기에 뭐 50마리를 넣어줄 거냐, 아니면 30마리 20마리냐, 100마리 대 10마리냐, 이런 기준도 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뭐 쉽게 과소평가해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일이다. 그렇죠? 요거는 품목마다 다르고 또 사육 환경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닭 같은 경우 치킨은 보통 20대 1의 비율이죠. 그러니까 수컷 한 마리가 암컷 20마리를 거느린다 이렇게 보면 되고, 염소 같은 경우는 한 60마리까지 거느리죠. 그죠? 이렇게 일을 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 곤충의 젤리와 생태적
생리죠. 젤리가. 곤충의 생리와 생태적 특성이 명확히 밝혀져 있어야 대량 사육을 위한 절차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 같은 정보가 부족할 때는 일반적으로 먹이원 자체뿐만 아니라 곤충을 구하거나 채집하기가 비교적 쉬운 곤충을 하는 것이 좋다. 쉬운 곤충을 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쉬운 곤충은 만약에 소비가 많이 된다고 하면 대량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큰 대기업에서 손을 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업은 예를 들어서 1kg에 1kg 생산하는데 2만원에 생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반 농가에서는 아무리 기술이 개발된다 해도 개인은 이게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4만원 정도의 생산비가 든다는 거죠. 그래서 경쟁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남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 기술을 꼭 가질 수 있는 것을 또 권합니다. 그 다음 또한 1년에 2, 3세대 정도 생활세를 가지고 있는 곤충을 사육하는 것이 좋다. 그죠? 1년에 한 번만 발생하거나 알에서 성충까지 긴 시간을 가면 한 번 실패하면 이건 또 1년을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안 맞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육 과정에서 쉽게 또 지칠 수 있다. 포기를 할 수가 있죠. 그죠? 특히 중요한 것은 곤충의 먹이가 구하기 쉽고 가격이 싼 것이어야 된다. 그죠? 대상 곤충의 먹이를 구하기가 어렵거나 사육이 힘든 경우, 요 재배가 아니고 사육이죠. 그 곤충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키우는 일은 아주 힘든 일이 된다 하는 거죠. 이처럼 곤충을 기를 때는 곤충 자체만 잘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곤충이 먹는 먹이원에 대해서도 잘 파악을 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도 그 음식을 먹는데 냄새도 맡아보고 다 하잖아요. 색깔도 보고 맛도 보고 그리고 건강도 생각하고 중금속 오염 문제, 농약, 잔류 문제 여러 가지가 있다. 그렇듯이 이 곤충들은 아주 센시티브합니다. 아주 민감해요. 예를 들어서 조그만 냄새가 난다? 아니면 조금만 맛이 다르다 하면 안 먹어요. 먹을 게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먹겠지만 그러면 나중에 산란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점들을 항시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 하는 점이죠. 그 다음에 사육 계획의 3단계 세 번째는 본격적인 사육에 들어가기 전에 사육 시설과 규모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진주시 무슨 면 무슨 리에서 뭘 하겠다? 구명이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 좋다. 결정했다. 여기에 땅 면적이 예를 들어서 200m, 100m 짜리가 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허가를 내보니까 시설을 할 수 있는 면적이 50m, 20m 가능하더라. 그러면 1000제곱미터죠. 그죠? 1000제곱미터. 우리말로 하면 시바르죠. 그죠? 시바르. 시바르의 면적을 사육사를 지을 수 있더라. 그럼 사육사를 너무 크다 해서 절반을 나눈다. 그러면 25m, 20m 사육사를 지고 여기는 성충, 여기는 유충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죠? 여기는 준비실로 하고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는 배합 사료 만드는 사료실, 그죠? 유충 사료실, 성충 사료실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획을 짜는 거죠. 그리고 이 집의 높이는 얼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지붕은 어떤 형태로 하고, 이 벽은 두께는 얼마만, 뭘로, 샌드위치 판넬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플라스틱으로 할 거냐, 뭘로 할 거냐, 이걸 또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 바닥면은 뭘로 할 거냐, 세면 콘크리트로 할 거냐, 아니면 그냥 황토로 할 거냐, 다양하게 이제, 안이 설립이 돼야 되고, 설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 얘들이 공기가 깨끗해야 되니까 공기를 어떻게 환풍팬을 달아줄 것이냐, 어떤 크기로 할 거냐, 그리고 중요한 게 습도인데 온도는 25도씨 그리고 28도씨를 어떻게 맞춰줄 거냐,
그러니까 전체 온도가 균일하게 되려고 하면 소위 서큘레이션이 돼야 된다. 순환이. 그럼 순환이 되게끔 하려고 하면은 순환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러자고 하니 한쪽에 병이 들었다 하면은 이 바람이 새면은 전부 다른 데까지 감염이 되는 위험성이 있다. 리스크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그럼 케이지를 뚜껑을 닫아 놔야 되느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이제 설정이 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요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충을 기르는 데 있어서 여기 상자도 선택해야 되고, 여기에 유충을 위한 사료 제조실, 사료실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떤 원료를 가져와서 발효를 어떻게 시켜서 얘를 먹이원으로 만들 것인가, 그죠? 하는 등등의 일들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먼저 사육시설을 보면 과거에는 맨땅과 같은 자연에 기댄 방식으로 사육을 하여 판매하기도 했지만 점차로 시설과 규모가 인공화되고 현대화되면서 최소한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간이 사육시설에서 패널을 이용한 건축물로 사육장을 상시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겨울에도 온도가 이 샌드위치 판넬을 하든 뭘 하든 히팅을 안 하더라도 최소 10도 이상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마이너스 5도 10도까지 내려가는 실내가 되면 이 전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을 뿐더러 까딱 잡으면 한 번 정전 딱 되면 다 죽어버립니다. 한 방에 가버립니다.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곤충 사육은 남쪽에서 하는 것이 좋다. 이것을 권해드립니다. 근데 남쪽에는 또 너무 더우면은, 여름에는 너무 더우면 어떡합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름에는 너무 더우면 또 안 되니까 샌드위치 판넬을 100T, 소위 10cm 짜리 두 개를 이렇게 공간을 두고, 여기 한 7, 8cm 공간을 두고 하면은 온도 유지에도 아주 좋다. 물론 공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은 있기는 합니다만 이 정도 각오하지 않고는 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육 규모는 1차적으로 생산한 곤충에 대한 예상 수요량을 반드시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곤충을 이만큼 하겠다라고 처음에 시작했어요. 하는데 야, 이만큼 하기에는 처음에 기술도 없고 뭐 비용도 많이 든다. 일단 사육사만 조금 다음에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해놓고 이만큼만 진짜 나중에 이만큼 늘리자, 나가자. 그러니까 마케팅 해보면서 이래 하자. 이런 방법이 돼야 되는데 한참이 이렇게 돈을 뭐 수억을 들여가지고 큰 규모로 지어가지고 나중에 마케팅이 안 되니까 여첨을 올리고 이러면 난감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특히 대상곤충의 사육 종자를 종자가 아니고 종충이 되겠죠. 이거는 우리는 종충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죠? 종자는 뭐 다방면으로 쓸 수 있지만 여기서는 종충이라고 불러주는 게 맞다. 어쨌든 종충을 기존 생산자로부터 분양을 받아서 시작할 경우 분양자의 말보다는 사육할 농가에서 폭넓게 정보를 수집하고 판매처가 얼마나 가능한지 평가하는 위해 규모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곤충이 밀도 높게 대량 생산될 수 있다고 해서 단위 면적당 개체수 밀도를 높이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육 집단의 질병이 발생될 확률이 높죠. 따라서 지속 가능한 사육과 생산을 위해서는 각 종마다 표준화된 사육에 맞는 밀도를 유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설 확장을 통해 규모를 늘려야만 한다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세요. 계획 수립을 위한 사육 작업을 이제 분석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분 동안. 자, 읽어보시면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은 온습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표준화하는 거, 그 다음에 사육의 기본적인 작업으로 알 받는 거, 그 다음에 알 넣기, 먹이 교환, 유충하고 번데기 횟수, 성충의 교배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사육의 보조 작업으로 재료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 사료 조제, 용기 세척 및 소독, 그 다음에 사육실의 청정 유지 이런 것으로 이제 필요하고, 순서가 다소 바뀌어도 괜찮은 작업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청결 유지가 뭐보다 사실은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이 두 가지 작업 구조를 잘 배분하면 능률적인 작업 계획이 세워질 수 있다. 작업 능률 높이기, 하루의 노동 중 비교적 단순한 작업과 복잡한 작업을 섞어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사육 환경에서 자, 빛을 보면 발육에 적합한 빛 파장은 이 UV가 300에서 400나노미터 또는 녹색광 이 490에서 600, 그러니까 600에서 700나노미터 정도 됩니다. 이게 대부분의 곤충들에서 잘 발육하는 파장이라는 거죠. 이 파장을 LED를 사용을 해서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속적인 사용하는 장일 조건과 그 다음에 휴면을 유도하려고 하면은 이 온도를 낮춰주는 거, 뭐 18도나 15도 이하로 낮춰주면 된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죠? 그 온도는 얘들이 변온동물이라는 거 했죠, 그죠?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민감하다. 일정 온도 이상 고온이 되면 얘들이 수분이 빠져서 말라 죽는다, 그죠? 온도가 떨어지면 휴먼에 들어가거나 일시적인 활동 정지 상태가 된다, 그죠? 하는 이야기들을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그 다음 습도 조절은 습도가 너무 낮아지면은 기주식물의 수분이 말라버리고 사육곤충의 섭식량이 떨어질 수가 있다. 반면 습도가 너무 높게 되면은 기주식물의 유진한 곰팡이나 다른 병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라. 그 다음에 이제 생물적 요인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밀도, 그죠? 어떤 애들은 뭐 한다? 동종포식 하는 경우가 있다, 그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동종포식을 카니발리즘이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상당히 주의를 해라. 그 다음에 온도가 높아지면 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 특히 뭡니까? 귀뚜라미하고 갈색 거지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많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영양 조건과 관리에 있어서 곤충에서 적정 먹이 공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곤충의 성장과 생식 과정을 통해서 사육 개체를 늘리기 위해서 그러하다, 그죠? 특히 각각의 먹이가 구성하는 탄수화물,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 다음 미네랄, 비타민, 수분 등 필수 영양 성분의 기본 틀은 서로 비슷은 하더라도 비율적 차이뿐 아니라 2차 대사 화물 같은 물질의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적정 먹이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 곤충은 생장뿐 아니라 생식에는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제 인공사료는 어떻게 만든다 하는 거는 다음 시간으로 하도록 하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